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숙 의원이 어제 대선 포기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죠. 오후에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 자리에서 윤희숙 의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목소리는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와 향후에 국민들을 위한 경제정책 수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인데 우리 윤 의원께서 많은 분들의 바람처럼 그 뜻을 좀 거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정권 교체의 길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애틋한 목소리에 조금 더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도 직접 기자회견장을 찾아가 눈물까지 보이면서 사퇴를 만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사퇴 쇼다 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탐욕스러운 집안의 딸이다, 뭐 이런 식의 갖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윤 의원의 사퇴 선언에 진정성이 없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정치적인 몸집만 키웠을 뿐 이 의원직 사임하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걸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서는 아마 이제 사퇴를 안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본인이 결정한 문제니까 또 의원이 돼서 본인이 말을 뱉었으면 책임지는 모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사퇴 선언한 이후에 이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튄다는 말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윤희숙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구입하신 땅에 그 구입 당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제보와 관련된 문제 본인이 또 KDI에 있으면서 예타를 했던 부서에 물론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KDI가 그걸 했었고 본인이 그때 근무하고 있었고 또 아버님 되시는 분이 연세가 한 79세 정도 되시는데 본인이 직접 경작하겠다고 경작 계획서를 내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경작을 하신 적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경찰로 수사를 넘기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퇴로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사퇴에서 말리는 좀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게 다른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면서 사퇴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윤 의원의 사퇴 여부는요, 17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중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저를 가결을 안 해준다고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 국장님, 이 민주당이 윤희숙 의원 사퇴 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말 못할 또 사정이 있다고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고민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기 중에는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이 사퇴서가 수리가 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 이제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171석이니까 민주당 손에 달린 거죠. 네. 그런데 사직서를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뭐냐? 역시 부동산 의혹의 바람이 그렇게 불 수가 있는 거,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10명이 그대로 당을 갖고 있는 그런 당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대로 처리를 했냐, 당신들도 제대로 처리해라 이런 이제 여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면 이 윤희숙 의원의 정치적인 몸집만 또 크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이 여론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볼 것이고 아까 뭐 최 교수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 변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산 그 땅의 규모가 좀 크고 그리고 그 장소가 또 세종시이고 연세가 80세였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요,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윤 의원 동생의 남편이 그랬고 2016년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기 바로 직전인 것 같은데 그 기간까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보좌관이었어요. 세종의 국가 스마트 단지도 만들어지고 복합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 시기가 보니까 국가 스마트 단지는 2017년에 채택이 되거든요. 윤 의원 역시 그때 KDI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KDI가 예타를 하는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노컷뉴스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입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구매 행위가 가족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그 근거로 윤희숙 의원의 동생의 남편, 즉 제부가 과거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핵심 측근이었고, 자, 윤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에 땅을 구매한 시점이 사위가 기재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였다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자, 윤 의원의 제부는 자, 세종 스마트 산업단지는 현 정부가 추진한 일로 본인의 공무 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과 함께 터무니없는 억측과 악의적인 보도를 하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범여권 일각에서는요, 윤 의원의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두고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 의혹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윤 의원을 향해서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노컷뉴스의 보도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의 이제 의혹 제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도 해명을 내놨고 제부도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고 단언하기는 분명히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권익위에서 어쨌건 이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 그 각 의원들에 관련된 문제들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이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건 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것 아니냐. 결국 이게 핵심일 텐데, 근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권익위에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고,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지금 일단 현재는 뭐 수사나 이런 부분들로 좀 넘어갈 상황은 현재까지 봐서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윤희숙 의원은 지금 현재 이 노컷뉴스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적 대응하면 이게 사실 여부는 확인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당은요, 이 사퇴 선언을 한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는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당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는 또 별 말이 없습니다. 여당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잠시 보시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제 문제를 제기했다. 저로서는 억울하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지는 방식이 의원직 사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김의겸 의원은 이번 국민권익위 조사에서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계속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내던졌고요.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처신에 있어서 대조적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처신은 대조적인데 반응은 똑같아요. 자기들은 억울하다 둘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제 사퇴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비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는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나 행정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사를 하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 권익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물론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사전에 어떤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수사가 안 됐으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저는 권익위에서 넘기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도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저렇게 얘기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는 김의겸 지금 의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